풀어봤어요? 문제? 풀만해? 풀만해? 아니면 어려워? 어려워? 왜 어려워? 오늘 배웠는데? 어? 자, 여러분 이제 이론으로 배운 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자, 문제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타이틀이 일단 10개년 기출이에요. 10개년 기출이고, 우리가 이제 이론 반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의 교환보다는 지문들이 상당히 많죠. 이게 이제 어떻게 개념이 바뀌어가는가. 자, 보시죠. 경찰의 개념. 첫 번째 배웠던 게 역사적 개념과 그 다음에 학문상의 개념으로 나눴는데, 자, 역사적 개념은 일단 프랑스, 독일, 즉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자, 변화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일단 구조는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자, 경찰국가, 그 다음에 자, 법치국가, 그 다음에 자,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자, 현대적 의미다 그랬죠. 현대. 그죠? 시대 구분을 해보면 자, 이쪽이 이제 자, 중세, 여기가 이제 14세기라고 그랬죠. 특히 이제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몽고의 침입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회가 변했다. 평온한 질서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고대 국가는 도시국가, 자, 일체연법이다 이랬는데, 그죠? 여기는 뭐냐 그러면 자, 신정. 왜 경찰의 개념이 라틴어에서 유래됐냐? 그럼 라틴어는 로마식의 절자다 이랬죠. 로마식의 개념이니까 대륙법계 의미의 이제 로마, 즉 이런 내용이고, 자, 고대 국가는 신들의 시대라고 그러죠. 신. 다음 이제 이 중세라는 시대가 신에서 어디로 넘어오는 시대라고 했어요? 왕. 그러면서 이제 자, 신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탄생을 한 거고, 그다음에 16세기 말 특히 이제 제국경찰법이라고 하는 데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교회 행정이 제외되었다. 자, 그래서 교회 행정이 제외된 일체의 국가 작용. 그래서 행정 작용, 국가 행정 작용을 경찰로 보기 시작했다. 그랬고, 다음에 이 경찰 국가가 몇 세기 몇 세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가 이제 절대 군주 국가적 개념이다. 관방학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에 의한 통치권이 확립됐던 시대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여기의 특징은 자, 이 국가의 기능 분화라고 그러죠. 국가가 이제 커지면서 국가의 기능 분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여기는 이제 국방, 외교, 자, 이런 것들이 제외되고, 자, 이 경찰 기능이라고 하는 건 치안이라고 그래. 치안. 이 치안을 다른 말로 자, 내무 행정으로 표현했죠. 맞죠? 다음에 이건 자, 뭐하고 뭐? 치안에 관해서는 자, 제한 없는 자, 경찰권 행사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 이 왕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는 거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자, 중요한 건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18세기 말부터를 무슨 국가라고 그랬어요? 자, 법치국가, 계몽사상, 천부인권설, 그죠? 그다음에 사회계약설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결국 자, 여기에서 자, 경찰은 무슨 목적에 한정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법치국가의 판례들이 상당히 이 법과 판례가 중요한데,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자, 요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이게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다음에 프랑스의 제와 형벌법전. 다음에 이게 독일의 그로이스베르크 판결. 다음에 이건 지방 자치법전. 요건 경찰 행정법, 프로이센의 경찰. 자, 핵심 키워드는 일단 일반 란트법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경찰의 개입은 그냥 위험이다, 절박한 위험이다. 절박한. 그 다음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분리된 시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경찰국가 시절이지만 이게 법제화된 것. 자, 제와형벌법전이다 그랬죠. 그래서 제와형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해서 법제화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음에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은 자, 경찰의 작용은 뭐에 한해야 된다? 소극 목적. 그렇죠. 그래서 자, 소위 말해서 이제 소극 목적에 한정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요걸 다른 말로 야경국가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찰력의 최소화를 의미한다 그랬죠. 소극 목적. 그래서 자, 이게 전성기전비를 가리는 이 건축물 고도 제한 명령 이런 것들은 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작용이 아니다. 이런 계기예요. 이게 이제 법원의 법의석상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되는 계기다. 그다음에 뭐 지방자치법제는 이때는 자 1884년이니까 이때는 비경찰화가 일어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위생사무가 제외된다, 포함된다, 포함되어 있는 자 내용이었다. 그래서 뭐 위생사무 포함 이런 것들이 가끔 시험에 나온다라고 그랬죠. 다음에 이 경찰행정법의 작용은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가장 중요한 뭐가 나와? 경찰의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자규의 문제라고 그랬잖아. 절박한 위험 때 개입해라. 다음에 부작위의 문제라고 그랬잖아. 의무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법에서 확정.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은 현대적 개념이 아니다. 현대의 기준은 2차 그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자, 이 연합국에 의해서 경찰 해체 시도가 되는데 특히 패전국에게 적용된 논리가 비경찰화. 자, 비경찰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경찰 조직의 본연적 임무를 그죠? 다음에 분리시키는 대상을 협의회 행정경찰 이렇게 소개를 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데 이 중에 이제 이런 걸 떼어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요걸 다른 기관으로 이관화시키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의 문제를 가지고 되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은 여기에 학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다음에 내용들이 이제 가미가 되니까 지문에서 이렇게 혼선을 갖는 거죠. 그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헷갈리는지 자, 처음 공부를 시작하고 이런 기출문제를 제대로 안 풀었으면 이례적 때는 가독성이 떨어져.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문제를 읽지를 못하는 거야. 문제를 읽지 못하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개념 정리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금방 치유되는 현상이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해서 다 맞으면, 그죠?
천재죠. 바로 시험에 합격하겠지. 근데 그게 잘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단계, 우리가 이제 거칠 수 있는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일단은 가독성이 높아져야 문제가 해석이 되는데, 문제가 잘 안 읽힌다.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다. 이건, 그죠? 누구나 겪는 현상이니까 여기에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이론하는 거 아니면 문제를 적응을 해보는 거야. 문제에 적응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개념이 해석이 안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11세기경 프랑스에서는 법원과 경찰의 기능을 가진 프레보가 파리에 도입되었고, 프레보는 왕이 임명했다. 자, 그러면 11세기는 고대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고대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과정이야? 중세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자, 이건 이제 비교 경찰론 지문이야. 여러분들이 모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프랑스 왕이 임명한 사람을 프레보라고 부르게 되는데, 프레보, 마레쇼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비교 경찰론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개념론에다가 뭘 끼워놓은 거야? 비교 경찰을 갖다가 넣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일반 문제 아니면 복합 문제야? 복합 문제지. 그러니까 1번이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질문이니까 어렵다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건 비교 경찰론에 설명을 하니까 통과. 자, 2번.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이론은, 자, 경찰권의 이론은 14세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군주는, 왕이죠, 개인 간의 결투와 같은 자구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공동체 원만한 질서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로 경찰권에 근거하여 갖고 있다고 보기 시작했다. 이게 아까 14세기에는 국가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 경찰권의 개념이 14세기에 프랑스에서 등장했는데, 14세기 말에 뭐라고 그랬어? 국가가 뭘 해줘야 된다? 평온한, 그렇지, 질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 평온한 질서 유지 상태를 경찰권으로 봤다. 이건 누가 양사해야 된다? 왕, 군주. 이제 시내에서 어디로 넘어온다고 그랬어? 왕으로 넘어오는 과정이다. 그래 내가 이야기했잖아. 아니 신이 국가를 세웠으면, 자, 이 몽고의 진입 때라든가 아니면 십자군 전쟁 때 성직자들은 안 죽어야 되는데 성직자들도 다 죽더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신들에게 이걸 맡겨야 된다. 아니면 새로운 국가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야. 새로운 국가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질서 있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걸 뭘로 보기 시작했어? 국가 작용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경찰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고대화다는 중세적 경찰 개념의 등장입니다. 지금 이 지문을 지금 2번에다 쓰고 있잖아. 자, 3번 볼게요. 14세기 프랑스의 경찰권의 개념은 라폴리스라는 단어에 의해 대표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초기에는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했다가 나중에는 국가 작용을 의미하게 된다. OX? 자, 봐봐. 아까 고대 국가에 뭐라고 그랬어? 일체의 정치. 자, 14세기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뭐가 지금 틀렸어요? 방향성이 틀렸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이 맞으려면, 자, 국가 작용에서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로 가야 맞겠죠. 근데 지금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에서 뭘로 갔어? 국가 작용으로 갔으니까 O야 X야? X죠. 여기서 이제 틀린 지문을 유추해야 되는데 요걸 못 고른 거죠. 왜? 지문을 어렵게 짜버리니까. 그죠? 1번은 비교 경찰론에서 가져왔고, 그죠? 2번도 이런 개념에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게 비교 경찰론은 시험에 안 나온다야, 아니면 나올 수도 있다야.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난도를 올려서 쓸 때 결합 문제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는 복합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시험을 볼 때 지문 해석을 못하는 건 이런 지문들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사실 이 문제 이제 2022년 경과문 문제인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찍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도가 맞아요. 다음에 자, 4번. 15세기 말 프랑스에서 독일로 도입된 경찰권의 이론은 국민의 공공목릴에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으로 인정되어 절대적 국가의 권력 기초를 제공했다. 그러면 이 단어는, 그죠? 중세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자, 이 단어는, 자, 이제 여기잖아. 봐봐. 중세에서 시내에서 왕으로 넘어가면서 경찰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국경찰법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크게 달라진 말이 아니면 부합할 수 있어?
그렇죠. 이제 중세에서 이 중세에서 경찰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일에서 이 프랑스에서 독일로 개수되었고, 자,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으로 인정되어 절대적 국가의 권력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절대 군주 국가니까 이것의 기초가 된 게 뭐라는 거야? 15세기 말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프랑스에서 독일로. 그래서 이게 법제화된 게 1530년 16세기에 독일의 자, 이 독일의 제국경찰법이고 여기에서 뭘 제외시킨다?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 권력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통치권의 개념의 탄생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자, 1번 문제는 외워서 푸는 문제다 아니면 이해로 풀어야 되는 거야? 이해로 풀어야 되잖아. 외워서 안 풀리니까 이런 걸 틀린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기존의 공부를 외워서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소한 거야. 그죠? 일단 핵심 키워드는 봐봐. 고대에서 중세 개념이 모든 국가적 작용 일체 헌법에서 뭘로 가는 거야? 평온한 질서 유지 상태가 그죠? 이게 왕의 역할이다.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1번에 정확히 몇 번이 틀렸죠? 3번이 틀렸죠. 자, 처음에는 이게 안 읽혀. 근데 자꾸 읽어보면 이제 읽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쉽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중에서 지문 한두 개가 응용돼서 우리 시험에도 도입이 되겠죠. 우리 직렬의 시험이 아니잖아. 그래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이론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나라 이제 문제 유형에는 성질 문제가 있고 경가부 문제가 있고 다음에 일반 채용 문제가 있는데 이쪽에 경찰의 기초 이론 파트는 이 세 개를 다 봐야 된다라고 그랬잖아. 강론 파트는 다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잖아. 그죠? 기존의 우리 기출 가지고 충분하고 개정 법령 정도만 보시면 되지만 이쪽 파트는 과거에 한두 문제 나오던 영역에서 12문제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 12문제를 내니까 문항수가 많아지잖아. 그럼 문항수가 많아지면 어떤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이라도 다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문항수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자, 2번. 자, 경찰의 개념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건 자, 14세기 말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라는 개념이 프랑스죠. 이게 15세기 어디로 넘어가? 독일로 개수되었고 자, 16세기 1530년에 독일의 제국경찰법에는 경찰은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입니까? 아니면 교회행정을 제외한입니까?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작용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죠. 틀렸죠? 틀렸잖아. 지금 여기서 내무행정을 제외한 국방, 외교, 사법, 이 사법 재정을 제외한 것은 여기입니까? 아니면 경찰국가입니까? 경찰국가잖아. 이걸 지금 딱 바꿔서 넣어놨잖아. 근데 이게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이죠. 내가 읽으니까 보이지. 아씨 여기가 바뀌었네. 오, 왜 나는 못 봤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많이 읽어봤으면 보이는데 안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해결이 돼야 문제가 풀리겠죠? 자, 1번 뭐가 틀렸어? 자, 봐봐. 독일의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교회행정만 빠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일체의 정치란 이야기는 뭘 포함하냐라고 그랬어? 교회행정을 포함하니고 여기는 교회행정이 제외된 모든 국가작용이 되는 거고 다음에 여기서는 자, 이 절대군주국가에는 자, 전부나 세부나 그래서 자, 경찰과 그러면 기타 행정이 뭐냐면 국방, 외교, 사법, 재정이고 경찰은 뭐라는 거야? 치안, 즉 내무행정만 의미하는 게 무슨 국가다? 경찰국가다. 이게 최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행정과 사법이 분리된 시기는 언제냐? 이러면 경찰국가다. 근데 이게 법제화된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법치국가다. 이 법전이 뭐다? 자, 이렇게밖에 낼 수 없다는 거지. 문제 구조상. 그러니까 자꾸 말하지만 이론 수업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요새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강사는 자꾸 말을 할 때 야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것도 못 풀어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읽는다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읽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봐봐야 되는 거고 그걸 해석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안 되면 공부는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가이드를 좀 이렇게 받으면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보안경찰을 포함한 협의회 행정경찰이 다른 행정관청 사무로 이관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 맞지만 독일은 패전국이고 비경찰의 개념은 보안경찰과 협의회 행정경찰 중에 뭐만? 협의회 행정경찰만. 그럼 보안경찰을 포함하냐 제외하냐? 제외한. 그러니까 포함 제외가 바뀌었잖아. 2번 OX X 오케이. 자, 정리하세요. 다음에 3번. 자, 프로이센 법원은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적 수권 조항을 근거로 법 규정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 아까 우리가 일반적 수권 조항이라는 단어 해봤어, 안 해봤어? 또 처음 들어본다고 하지 말고. 자, 내가 14페이지, 그죠? 빨간경찰 기본서 14페이지, 지금 보란 이야기가 아니라 국자법 제3조가 있고 경직법 제2조를 갖다 놓고 2조 7호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게 있는데 경찰권 발동에는 구체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 밖에라는 단어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그러면 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경찰권을 발동을 하면 이건 현대 법치국가의 법률 유보에 어긋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법 해석이 확정된 계기가 무슨 판결이다?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이다. 그러니까 그 밖에 이런 포괄적 수권 조항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경찰권의 범위는 적극적인 공공 분야다는 거 아니면 소극적인 질서유지 기능이라는가 소극적인 질서유지로 한정한다는 법 해석이야. 자,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프로이센 법원은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적 수권 조항에 근거하여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인 공공목리다 아니면 소극적인 질서유지다,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로 한정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극성을 띠거나 다음에 경찰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들은 사법이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베를린 경찰청장의 전승기념비의 조망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건축물 철거 명령은 소극적 위험 방지다 아니면 적극적 공공복리다. 적극적 공공복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 무효라고 했잖아. 이 판결을 뭐라고 했죠? 크로이스베르크 판결. 자, 3번 틀렸어, 맞았어? 맞았죠? 자, 4번. 자,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제는 자치단체 경찰은 공구의 안정을 확보할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생사무 등 협의행정경찰 사무를 제외하고 경찰의 직무를 소극 목적에 한정했다. 자, 첫 번째. 비경찰화라는 단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적 경향이다. 자, 따라서 협의행정경찰이라는 개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개념인데 그리고 프랑스는 패전국이야, 성전국이야? 성전국이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요새 위생사무도 여전히 뭐라는 거야? 경찰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랬잖아. 왜? 성전국이니까. 그러면 이 프랑스의 지방자치범처는 위생사무를 제외하니 돼야 돼? 아니면 위생사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야 돼? 포함하고 있다고 해야 되고 여기에 뭐 자체가 나오는 게 들렸지? 빨리! 협의행정경찰 이 단어가 들어가는 자체가 들렸지. 그죠? 이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잖아. 일본이 원자빵 2개 먹고 행복해하는 순간에 끝난 전쟁 아니야. 그죠? 기준이 그러니까 몇 년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금 요걸 쓰고 이게 1884년 법인데 여기서 비경찰하는 단어가 나오면 들렸겠죠. 그러니까 개념을 봐봐. 이 역사적 개념은 중세의 개념을 고대에 쓰고 고대의 개념을 중세에 쓰고 경찰국가의 개념을 법치국가에 쓰고 법치국가의 개념을 경찰국가에 쓰고 오케이? 이걸 자꾸 바꿔서 문제를 내는 게 문제툴이야. 그러니까 문제툴을 정확히 이해하고 풀어야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자, 3번.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속도가 좀 느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 안 되는데 나중에 넘어가면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틀린 건 기분 나빠하지 마라. 자꾸 이야기하면 틀린 건 행복이야. 시험 보기 전에 자꾸 틀려봐야 돼.
그죠? 첫 번째 풀 때 10개 틀렸다. 그럼 두 번째 풀 때는 7개 틀리면 되는 거고, 세 번째 풀 때는 5개, 4개 이렇게 줄여가면서 문제를 정리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욕심은 많아가지고 이해도 못했는데 다 맞고 싶은 게 수험생들의 욕심이야.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쉽게 되지 않은 거니까 일단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채우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이 급해지면 절대 빨리 합격을 못해요. 그죠?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싸우시는 방법이 중요해요. 3번 대륙 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형성 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일단 올드한 문제죠. 2014년. 이때는 이제 쉬울 때죠. 자, 고대 및 중세 국가 시대의 경찰이, 중세 시대 경찰이란 라틴어의 폴리티아에 유래된 것으로 독시 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한다. 맞죠? 자, 17세기 그럼 무슨 국가야? 경찰 국가. 자, 경찰 국가의 활동은 국가의 활동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 적용의 불화 현상이 나타나 경찰 개념은 외교, 군사, 사법을 제외한 내무 행정만을 의미하게 된다. 이때 내무 행정 적국 플러스 소국이다. 자, 2번 확실히 맞죠. 3번. 자, 18세기 말 이제 독일은 계몽 철학의 등장으로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찰 개념에서 적극적인 복지 경찰 분야는 제외되었고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로 한정되는데, 이게 계기가 된 판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이다. 이게 법 해석의 확정이라고 그랬죠. 소극 목적이 하나다. 자, 3번 맞았잖아. 다음에 4번 1931년 불호위생 경찰행정법 제4조 1항에서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및 위생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자, 이건 불호위생 경찰행정법이 아니면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이야.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의 지문을 여기다 갖다 들이댔잖아. 그죠? 자, 31년에 불호위생 경찰행정법엔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 나와야 된다. 의무에 합당한 재량.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게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려지면 이걸 구분하는 문제를 주지. 이게 법치국가의 판례 문제다. 그 말이죠. 요새 경감 문제는 이런 거였다가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형사법 하잖아. 그럼 형사법에서 미란다 판결, 에스코베도 판결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국가배상법 브랑코 판결. 그죠? 맞잖아. 다음에 여러분들 말하는 이제 경찰 개입 청구 문제는 띠토 판결 이런 거 다 끼워 넣어가지고, 그죠? 이 판례를 가지고 중요 판례를 갖다 놓고 문제를 때려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판례로 가면 그런 거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21 청와대 습격 사건 경찰 개입 청구가 인정한 최초의 판결. 이런 이제 판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는 출제위원이 선택할 몫이고,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자, 통과. 자, 따라서 3번의 정답은 4번.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은 공공의 평화, 안녕과 질서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시니 경찰의 임무다. 그러니까 경찰은 아무 때나 개입하라 아니면 절박한 위험 때만 아니라 절박한 위험, 권력의 최소화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야경 국가론이야. 자, 절박한 위험 나왔으니까 1번 맞았죠. 자, 2번 1884년 프랑스의 자치경찰법전에 의하면 자치제 경찰은 공공의 안녕 위생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했다. 자, 앞에 지문은 맞죠? 뭐가 틀렸어? 뒤에 지문 뭘 붙여버렸어? 죄와 형벌법전을 갖다 붙여놨죠. 개새끼들 맞죠? 욕 좀 합시다. 욕하면 안 돼요? 되죠? 변태 새끼들이에요. 출제위원들. 막 갖다 막 붙여놓잖아, 이렇게. 이게 변태 지문이야. 복합 지문. 뭐라고? 복합 지문. 이것도 시험의 유형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빨리 알아야 가독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성이 없으니까 자꾸 읽어보고, 아픔 맞는데 뒤가 틀렸구나. 이건 복합 지문의 형태구나. 문제. 자, 틀렸습니다. 자, 갑니다. 3번.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 습곤조에 근거해 법규를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오직 소극 목적에 한정한다. 공공적인 복지 분야는 제외한다. 이 말이죠. 또 나왔잖아. 이제 이 지문 조금 잘 읽히죠? 읽힌다고 해봐. 읽히지? 그죠? 나온 지문 또 반복이니까. 자, 거기 4번에 보시면 이제 4번 띠또 판결인데, 자, 행정 개입 청구권이 최초로 인정된 판결이다. 자, 여기서,
경찰의 재량권 행사는 자유재량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기존의 입장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반사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적어도 경찰이 재량을 행사할 때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이게 무하자 재량 행사입니다. 이건 누가 갖는 권한이다? 자, 경찰 국가 시대에는 그렇죠.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 그래서 재량을 뭘로 해석한 거야? 자유재량으로 해석을 하고 국가가 재량을 부려서 이를테면 행정처분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행정처분에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효과는 보호이익이다 아니면 반사적 이익이다? 반사적 이익이야. 그러니까 자 국민들은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근데 법치국가가 됐어. 그럼 법치국가에서 법 해석을 하려면 적어도 국가가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자 국가는 뭘 해줘야 된다는가? 하자가 없어야 돼. 이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개입을 해줘야 돼? 국가나 경찰이 개입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사적 이익이었던 것을 뭘로 보기 시작한 거야? 보호법익으로 보기 시작했고 다음에 개입 청구권을 인정해 준 거야. 그러면 경찰이 개입을 안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부작위 위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배상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이 판례가 무슨 판결이다? 띠토 판결이다. 그죠? 그러면 하자가 있었을 때는 경찰이 개입해 줘야 되니까 자, 이 띠토 판결은 뭐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되는 거야?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외우셔야 돼요. 이게 띠토 판결입니다. 나중에 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지문이 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자, 이제 이 지문이 들어가 있는 게 뭐라는가? 자, 거기에 보시면 4번 지문에 띠토 판결은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된 최초의 판례다. 이 지문이 중요하겠죠. 아까 소극 목적으로 확립되는 계기가 된 판례는 그로이스베르크 판결이고 다음에 경찰 개입권이 인정된 최초의 판결은 띠토 판결이고 다음에 국가 배상을 인정한 판례는 블랑코 판결이야. 뭐라고? 블랑코 판결. 조금 이따 나오면 또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추가하면서 그걸 정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어차피 자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못 배운 내용들 다 봐야 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5번.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자는 것. 자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에는 국가 작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 경찰 개념에서 군사, 재정, 사법, 외교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했다. 앞에서 봤어 안 봤어? 봤죠? 반복된 지문입니다. 확실히 읽히죠? 자 맞는 지문. 자 두 번째 1795년 그죠? 프랑스의 제와 형벌법전.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그 다음 이제 나올 지문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법제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것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법제화인데 그 앞에 지문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맞는 지문인데. 그죠? 그럼 추가. 자, 3번. 자, 거기 보시면 범죄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에 산업, 건축, 영업, 풍속경찰 등의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의 분장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맞은 것 같죠? 뭐가 틀렸어? 풍속경찰이더라. 풍속경찰. 자, 풍속경찰은 협의행정경찰이 아니면 보안경찰이야? 야, 이 나쁜 놈들 아까 생활안전, 경비, 교통, 풍속 이거 다 에이튼십 요거죠. 열거용 문제. 열거해놓고 뭐만 바꾼 거야? 하나만 바꿨지? 그죠? 틀렸잖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 몇 번 썼? 2번 썼지. 왜? 요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2번 썼을 거야. 썼지? 그죠? 너도 썼구나. 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출제는 변태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뻥 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문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못 골라내면 안 되겠지.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가독성 부분이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 어떻겠어요? 자, 이제 요거 컴마 찍히면 의심을 일단 해봐 안 해봐? 해보겠죠. 도끼 눈을 뜨고 어디가 바뀌었을까 의심을 해봐. 근데 공부가 잘 봐가지고 가독성이 없는 학생들은 의심을 해 안 해? 안 하지. 일단 어디로 가는 거야? 2번. 이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법제화인데 없잖아 2번. 나 맞았어 하고 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채점면 맞았어 이제 갔어? 갔죠. 그지?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3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대륙법계 경찰의 업무 변화는 국정전반. 국정전반이 어디야? 자, 교육행정을 제외한 국정전반. 그 다음에 자, 국방외교 사법 제한 재정을 제외한 내무행정. 그 다음에 크로이스베르크 판결 법치국가죠. 위험 방지. 그죠? 그 다음에 뭘로 갑니까? 자, 보안경찰 이게 뭡니까? 비경찰학. 그죠? 그러니까 틀렸어 맞았어? 맞았지. 단어를 생략하면서 내주 문제죠. 좀 읽혀요? 이론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문제가 중요하지. 그래 이론 뒤지게 봐라. 뒤지게 봐. 해봐야 문제 못 푼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웠는데 문제가 안 되네.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반복할 때는 내가 이론으로 하라고 그랬어. 문제로 보라고 그랬어? 문제로 지문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지. 이걸 익숙하게 해줘야 문제가 어렵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6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1794년 연도 맞죠? 브로이센 일반안트법 절박한 위험 나옵니다. 맞죠? 필요한 기관으로 명시했다. 1번 맞고. 자, 2번 1795년 프랑스 재화형벌 법전에서는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재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아까 이 질문 나왔죠? 틀린 질문 맞은 질문이야? 맞은 질문. 그러면 자 6번도 정답 2번이라고 써야 되잖아. 너 아까 이거 틀렸다고 아까 이거 틀렸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2번으로 써야 되는데 이건 또 2번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너도 2번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 이거 아까 앞에서 나온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제대로 봤다는 거 안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질문은 꼭 요걸로만 나온다 아니면 경찰의 책무로도 나온다? 경찰의 책무 규정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옳은 질문이에요. 그지? 그러면 앞에 문제도 이 지문을 많이 봤던 학생은 이 지문 못 골랐을까? 골라냈을까? 골라냈겠지. 옳다고 골라냈겠지. 자, 3번. 자, 1882년 프로이센 고등법원은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적 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틀렸지 맞았어? 맞았지? 자, 4번. 자,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제는 경찰의 직무 범위에 협의회 행정경찰 3을 제외. 그럼 이건 비경찰한데. 그러니까 이제 4번이 보니까 4번 쓴 거야. 2번은 또 무시하고 이 나쁜 놈들아. 맞죠? 그지? 요런 게. 그러니까 지문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하고 하니까 허점 투성이 되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7번. 자, 이번에는 이제 무슨 개념이 포함돼 버렸어? 자, 실질적 의미라는 개념이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를 탄생시킨 나라가 대륙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아. 이 말 신경 안 써도 돼. 자,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동일한데 그냥 지문에다 실질적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꼬는 거죠. 조금 이제 어렵게 보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번 지문이니까 요한 슈테판 피터. 이 새끼 누구야? 2022년 경찰 1차. 그죠? 이제 개정되면서 이제 처음 나온 시험인데 갑자기 이런 사람이 들어가니까 나 안 배웠는데 몰라도 되죠. 지문 늘리기니까. 자, 독일의 공법 이 독일의 공법체 제도에서 주장한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의 방지, 절박한 위험 방지, 복리 정지는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는 내용은 경찰 국가 시대를 거쳐서 확장된 경찰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야? 경찰 국가의 개념은 경찰의 자유로운 개입, 그죠? 자유로운 재량 이런 게 여기였다 그 말이죠. 근데 임박한, 절박한이라는 말도 안 쓰고 임박한이라는 위험으로 바꿔놨는데 이 임박한 위험이라는 건 일반 란트법이잖아요. 절박한 위험. 이런 것들은 법치국가의 개념이니까 이 개념을
제한하는 개념이다 이 말이죠. 틀렸어 맞았어? 맞았지. 해석 개념이잖아. 이제 이런 게 요새 출제되고 있는 해석형 문제다 그 말이죠.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2번. 자,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은 성전 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 명령은 독일의 제국 경찰법상 개별적 수권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맞아 틀렸어? 뭐가 틀렸어? 자, 일반적 수권 조항이 틀렸어? 그게 뭐라고 돼 있어? 아, 독일의 제국경찰법이라고 나왔잖아. 제국경찰법은 뭘 제외한 거야? 그죠? 미친놈이 낸 질문 맞죠? 여기서 이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소공 목적에 위반되었다.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넣어놨잖아. 그러니까 미친놈이 낸 거 맞잖아. 이렇게 질문을 넣어놨다 그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번 질문 확실히 틀렸죠. 자, 3번. 자, 독일의 경우에는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동체 질서 정연한 상태 또는 공동체 질서 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공동체 질서 정연한 상태를 창설 유지하기 위해 신민은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 자,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자, 경찰 개념의 탄생이 자,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평온한 질서 유지. 이게 국가작용이다. 몇 세기부터 몇 세기까지? 이게 17세기에 넘어가면서 절대 군주국가로 바뀌었고 왕의 권한이 된 거. 이게 통치권의 개념인데 왕은 모든 권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다. 틀렸어 맞았어? 틀렸냐고 맞았냐고. 맞았죠. 맞았잖아. 그래서 이걸 길게 써준 거야. 맞았죠? 자, 그 다음에 자, 1931년에 제정된 불호위생 경찰행정법 요거죠. 의무에 합당한 전형에 넣어야 되는데 자, 공공의 안녕과 또는 질서 유지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성문화시켰다. 그래서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뭐지? 경찰의 임무, 자, 경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 방지에 국한돼야 된다. 이게 실질적 의미잖아. 그러니까 이걸 위한 명령 강제는 자유재량이다 아니면 의무에 합당해야 된다. 의무에 합당해야 된다. 이걸 성문화시켜 놓은 법이 경찰행정법이다. 그죠? 근데 대가리만 외워갖고 놈들은 그지? 대가리만 외워서 이렇게 배웠잖아 경찰학을. 대가리만 외워서 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이 돼 안 돼? 안 되지. 요한 스테판 피터 어느 책에 있나? 씨발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혹 간다 그 말이야. 근데 아주 쉬운 문제야. 아주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떨어져 있으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느끼는 감정일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자꾸 풀어보고 해석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야 응용이 될 거 아니야. 어디가 바뀌는지. 이런 연습을 안 해봤잖아. 그냥 이론 대충 보고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서 아, 나 이론 공부 한 2번 했으니까 문제풀이 듣고 시험 합격해야지. 그죠? 2022년 1차 같이 시험 쉬우면 2023년 1차처럼 시험이 쉬우면 조금 점수 높게 나오고 2022년 2차, 2023년 2차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경찰학 그냥 개 발리잖아. 그치? 근데 개 발리게 공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점수가 안 나온 데는 자꾸 이야기 좀 안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정확하게 안 했으니까. 자, 8번 18세기부터 20세기 동일과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의 형성 과정과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경찰 개념을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일반 란트법 1791년이죠. 다음에 프랑스 제와 형벌법전 1794년. 자, 그 다음에 자, 크로이스베르크 판결 1882년. 다음에 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1884년. 그 순서대로 잘 돼 있네.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1931년. 자, 순서대로 정확히 맞아. 1번 맞았죠? 연도 외워야 되나요? 뭐 연도 아니면 일제 크지 행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맞겠죠. 1번 맞았어요. 2번. 자,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직무 범위를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하는 사상이 법 배석상 확정되는 계기다. 소극 목적 맞잖아. 다음에 3번. 자, 프랑스 재화영물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틀렸어 맞았어? 맞았지. 1, 2, 3번 정확히 맞았으니까 정답 4번. 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의 협의행정경찰 사무 제외. 이건 비경찰한데 비경찰은 2차 세계대전 이후고 84년법에 1884년법에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틀렸죠. 자, 8번의 정답 몇 번? 4번. 자, 9번.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자는 것. 1794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원, 안녕, 질서유지 또는 공중, 그의 개개원에 대한 절박한 염은 일반 란트법. 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 성문화. 자, 1번 땡.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프랑스에 성립된 구분으로 이 프랑스의 재화영물법전에서 유래. 2번은 확실히 맞았죠. 다음에 3번.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서 경찰 사무를 타 행정기관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위생, 산림 등의 비경찰화 사무를 예로 들 수 있다. 틀렸어 맞았어? 맞았죠. 이게 풍속, 생활안전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이건 보안경찰이죠. 이게 컴마커만 나올 때 잘 보시라고 그랬죠. 4번. 자, 대륙법계 국가는 경찰의 개념 형성 과정을 경찰의 임무를 축소하는 과정이었고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봐. 그러니까 경찰의 임무가 권력 행사인데 자, 법치국가로 갈수록 경찰의 권력은 대륙법계 국가는 확대 역사로 봐면 축소로 봐. 축소, 권력으로. 영미법계 개념은 기능과 역할의 확장 이렇게 보겠지. 그래서 권력의 축소, 기능과 역할의 확장. 대륙법 개념은 축소, 영미법 개념은 확장 했죠. 축소, 확장. 자, 이 지문입니다. 그러면 틀렸어 맞았어? 빨리 맞았다고 해. 맞았죠. 자, 통과. 내가 지금 답 불러줍니까? 그러니까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문이 어디가 바뀌어 있고 내가 지문의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죠? 4개의 지문이 나오면 4개의 지문을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문제 푸는 습관을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대충 읽어. 그러니까 아까 같은 현상이 나와. 내가 틀린 거 정확하게 지적했죠. 너 이건 왜 정답을 안 썼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대충 읽고 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 그렇게 공부하니까 점수가 안 오르는 거지. 안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잘하세요. 자, 10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범죄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외에 협의행정경찰 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비경찰화. 자, 이건 쉽죠. 비범죄화도 설명을 했죠. 자, 11번.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자는 것. 자, 경찰학이라는 용어, 이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폴리티아에 유래된 것으로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했다. 2023년 1차. 그냥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줬잖아. 그죠? 2번. 자, 경찰 국가 시대는 국가적인 분화 현상이 나타나 경찰의 개념에서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한, 내무행정 전반이 되게 경찰 국가. 2번 확실히 맞죠. 외운 대로. 3번.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에 하면 경찰관청이 일반 수권 조항에 근거하여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 방지다. 그죠? 여러분들 책에 있는 지문 그대로 줬죠. 가독성이 변하니까 정답을 잘 고르겠죠. 4번. 자,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자, 롤과 펑션이 나와. 기능과 역할. 어디야? 영미법이죠. 문제 자체가 대륙법인데 영미법계 개념을 넣어놨어. 그러면 정답은 4번. 아주 쉽잖아. 왜 2023년 시험 문제 1차가 쉬웠다고 하는지 이렇게 나왔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쉬운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안 본 지문으로 어렵게 꽈버리면 어려운 거고. 이게 문제 유형의 차이예요. 자, 12번.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자는 것. 자, 중세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국가의 평온한 질서에 있는 상태를 의미했고, 이러한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 어디로 넘어간다?
1로 넘어간다. 1번 정확하게 맞았죠. 자, 16세기의 독일의 제국경찰법에 의해 경찰의 개념은 교회 행정 권한을 제외한 일체 국가 행정 작용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죠? 이제 왕의 권한으로 명명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작이죠. 자,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이에 대한 위험 방지 분야로 한정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 제정되었다. 자, 크로이스베르크 판결 1882년이고 일반 란트법은 1791년이야. 순서가 맞아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맞으려면 뭘로 바뀌어야 되죠?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 이게 성문화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지. 그래서 맞으려면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으로 바뀌어줘야 맞는 지문입니다. 오케이? 통과. 자, 18세기 이후에 계몽, 천부인권 사상을 이념을 한 법치 국가의 발전으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죠. 틀렸어, 맞았어? 빨리 맞았다고 해봐. 계몽 사상, 천부인권, 법치주의 다 설명했다고 해줘. 했었죠? 맞는 질문. 자, 13번. 자, 경찰 개념이 형성의 변천 과정에 의한 외국의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것. 2023년 최근 문제죠. 경찰 간부. 자, 경찰 개입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 디토 판결. 그다음에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활동은 소극적 위험 방지에 한정한다. 크로이스베르크 판결. 자, 그다음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확립된 판결은 몇 판결? 그렇죠. 그다음에 에스코베도 판결. 안 배웠어? 어? 그래, 접견교통권, 그죠? 변호사의 접견 교통이 없이 판결하는 거, 이런 것들, 에스코베도. 그죠? 그 다음에 미란다 원칙, 미란다 판결. 그죠? 여기서 배워? 아니면 형사법에서 배워? 형사소송법상 가장 중요한 판결이잖아. 그죠? 맞지? 몇 판결 배웠어, 안 배웠어? 형사법에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국가배상이 인정된 최초의 판결은 에스코페도 판결이 아닌 브랑코 판결이야. 브랑코 판결. 이게 뭐냐 그러면 프랑스에 이제 담배 공장, 국가가 운영하는 담배 공장의 차에 브랑코라는 소년이 차에 치인 거야. 그죠? 그럼 차에 치였기 때문에 자, 이제 뭘로 가야 돼? 민사소송 차에 치였기 때문에 그죠? 배상을 해달라. 민사 배상을 해달라.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한 거야? 이건 행정소송으로 가라. 국가배상으로 가라 이 말이죠. 국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할을 민사로 정해준 거 아니면 행정법원으로 정해준 거야. 행정법원.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국가배상 판결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이게 브랑코 판결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배상 판결을 뭘로 가야 돼? 블랑코 판결이야. 블랑코. 그죠? 그래서 블랑코 판결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4번 똑같이 또 나오죠. 경찰권 활동은 소극적인 질서유지 한정된다는 판결은 뭐가 돼? 크로이스베르크 판결. 거기에 블랑코 판결도 있고 미란다 판결도 있고 에스코베도 판결도 있는데 이런 거 앞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됐어요? 자, 18. 그래서 이거 판례 문제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계속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감부에서 뜨면 2, 3년 뒤에 우리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그죠? 소극행정 나왔죠? 소극행정, 적극행정 나왔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나왔어? 이해충돌방지법이 나왔잖아. 그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나왔는데 그 경감부에서 떴잖아. 2년 전에 뜨고 계속 나왔는데 나오잖아. 우리 회사는 지문만 나왔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지. 그러니까 경감부에서 문제 떴다 하면 우리 데이터 안에 넣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까지는 이론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데까지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자, 15번.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1880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 반시. 맞죠? 자, 베를린 심리 크로이스베르크 부근에서 국영 담배 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해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실관계 기초에 손해가 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관할이 행정재판소로 옮겨졌다면 이건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이다. 블랑코 판결이다. 블랑코 판결이야. 블랑코 판결로 정리. 자, 뭐 시험 지문에서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겠죠. 자, 다음에 디귿. 경찰권의 발동의 조리상 연계로서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이 확립된 계기다. 이건 크로이스베르크 판결 맞다. 맞죠?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맞습니다. 다음에 독일에서 경찰 개입 청구가 인정한 판결효시는 띠또 판결이다. 오케이. 또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통과. 자, 16번. 행정법, 형사법 관련 판결로부터 기억의 릴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판결. 판례 정리대 브랑코 판결. 자, 브랑코란 소년이 국영 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산을 당해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손해가 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행정재판소 관할로 옮겨진 사건으로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에서 배상 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는 원칙이 확립된 계기. 무슨 판결? 브랑코 판결. 틀려서 맞았어? 맞았죠. 동그라미. 그러면 1번 제외. 자, 니은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의 일반적인 수권조에 근거해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반시. 1번 확실히 맞았어. 자, 2번 탈락. 1, 2번 탈락. 자, 띠끝. 에스코보드 판결은 변호사와 적용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 능력은 부정한 판결. 그러니까 적용교통권 없이 증거 수집을 했다. 위법이다 이 말이죠. 에스코베도 판결. 틀려서 맞았어? 맞았죠. 자, 미란다 판결은 변호사의 선임권, 적용교통법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 증거 능력을 부정,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 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미란다 판결이죠. 그러면 4개 다 틀려서 맞았어? 맞았죠. 자, 선생님 이건 형사 판례인데 경찰학에서 나옵니까? 나오죠. 왜? 경찰학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모두 포괄한다.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오케이? 그래서 경찰하기 어려운 거다 그 말이에요. 자, 16번의 정답은 3번. 자, 17번. 자, 박스 문제죠. 순서. 그죠? 대륙법계 경찰 개념 발전 과정에 대한 순서. 자, 프로이센 일반안트법 1700 뭐라고 그랬어? 94년. 뭐 이거 그다음에 자, 프랑스의 재화 형벌법전 1795년. 이게 1년 차일까? 1년 차에.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저도 이제 연도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보시고. 아무튼 뭐가 빨라? 일반안트법 재화형 일제 크지경이니까. 그다음에 크로이스베르크 판결. 그다음에 자, 독일의 제국경찰법은 1530년. 그러니까 라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지. 끝났죠? 가나다라가 다 틀리잖아.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 라. 그럼 정답은 4번. 그다음에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이건 1884년 법이다. 이거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죠. 순서 문제. 자, 18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시민을 위해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이다. 기능 또는 역할은 영미법. 그러니까 가번 틀렸잖아. 땡. 다음에 자, 나번.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반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 그렇죠? 경찰행정법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 나번 확실히 맞았죠. 자, 다번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폴리티아 유리한 것으로서 도시 국가에 관한 일체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한 단어다. 답은 확실히 맞았죠. 라번 크로이스베르크 판결은 자, 경찰의 임무의 목적 확대의 결정적인 계기를 받은 판결. 목적 확대다 축소다? 축소. 그럼 틀렸잖아. 라번 틀렸고. 그다음에 경찰 국가 시대의 경찰권은 소극적인 제한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강제를 행사할 수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없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겠죠. 다음에 17세기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 개념이 자,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 자, 무슨 개념입니까? 경찰 국가의 개념. 맞죠? 자, 맞는 질문. 자, 19번.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에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 활동을 경찰이라고 했다. 틀렸으면 했어? 교회 행정을 제외한 모두 국가적인. 맞잖아. 다음에 자, 나번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 경찰 개념은 국방, 외교,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했다. 맞았어. 다음에 자, 18세기 계몽 철학의 영향으로 경찰의 개념이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로 한정되었다. 틀렸으면 했어? 맞았죠. 자, 그다음에 법치국가. 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처음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했다. 이건 죄와 형벌법전이지 지방자치법전이 아니야. 그러면 라번 땡. 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의 직무를 적극적인 복리정진이라고 했어? 아니면 의무에 합당한 재량입니까?
의무에 합당한 재량 소공 목적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공공복리가 나왔으니까 OX, X. 자, 문제를 역사적 개념을 한번 보셨는데, 자, 대륙법계, 영미법계 섞여서 냈죠. 근데 단독 문제는 다 영미법이야, 대륙법이야? 뭐 대륙법이잖아. 다음에 이걸 역사적 개념하고 고대, 그죠? 중세, 경찰국가, 법치국가, 현대. 이 개념을 지금 섞어서 출제를 하고 있죠. 이 개념이 역사적 개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 실무상의 개념인 형식, 그 다음에 학문상의 개념인 실질. 역사적 개념은 학문적 개념이야. 학문적 개념으로서의 조직법, 작용법 이렇게 구분하는 개념이다. 그 말이지. 이게 형식적음이와 실질적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자, 잠깐 쉬었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쉬었다 갑니다.